대장간의 불꽃 다시 피어나다. 소설이 명월의 손에서 마지막 두들김을 거쳐 벼려진 검은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완성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같기도 혹은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그의 마지막 숨결 같기도 했다. 검신에는 명월의 눈물 자국이 흐릿하게 남았고 손잡이는 장수가 쓰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단단하게 엮었다. 그녀는 완성된 검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장수의 용맹함과 이루지 못한 사랑, 그리고 이제는 홀로 남은 명월의 한이 서려 있는 혼이었다. 부디 이 검이 당신의 넋을 달래주소서. 명월은 검을 품에 안고 고요히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그녀의 대장간에서는 쇳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아니, 울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대장간 한가운데에 앉아 장수가 없는 세상을 견뎌냈다. 불꽃이 꺼진 화덕처럼 그녀의 삶은 차갑게 식어갔다. 희망을 벼려내던 뜨거운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쇠붙이를 두드리던 굳건했던 그녀의 손은 망치를 잡을 힘조차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며칠 전 장수의 부하로부터 전해 들었던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장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심장을 꿰뚫은 것은 명월님이 만드신 칼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진실은 명월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만든 칼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희망을 담아 만들었던 그 칼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명월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고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무너진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 대장간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명월의 망치 소리가 멋자 불안한 듯 서로를 보며 훌쩍거렸다. 이따금 배고프다며 칭얼거리기도 했지만 명월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가 명월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는 명월의 차가운 손을 작은 손으로 감싸주었다. 명월은 아이의 따뜻한 온기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생명력은 잿빛으로 변해버린 명월의 세상을 흔들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명월의 손을 쓰다듬었다. 마침 명월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듯이 아이의 작은 손길에 명월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다. 아이의 작은 체온이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명월의 울음소리에 놀라 하나둘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명월의 등과 팔을 쓸어주었다. 그 작은 손길들은 그녀의 무너진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대장간 문을 두드렸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지만 단단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명월이 마지막으로 만든 검을 찾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으며 명월에게 말했다. 그날 전 장수님께서 쓰러지시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왜군 장수의 칼은 마치 살아있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장수님의 무딘 칼이 부러지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덜렸다. 저는 간신히 장수님을 부축하려 다가갔습니다. 그때 제 앞에 쓰러져 있던 다른 부하가 왜군 장수에게 발각되었고 그의 칼이 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베이고 그대로 쓰러져 죽은 척했습니다. 그 비릿한 피 냄새, 왜군들의 승전보가 뒤섞인 아우성 속에서 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수님, 부디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밤이 깊어진 후에야
저는 쓰러진 부하들의 시신 속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투성이의 몸으로 장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불타는 마을과 싸늘한 주검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그분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심장에는 명월님이 만드신 검이 박혀 있었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미련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몸부어 울고 싶었으나 적으로부터 숨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의 시신이라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음을 알았습니다. 그저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온기만을 가슴에 품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명월님의 검이 그분께 닿지 못하고 비극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디 그 검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 칼로 장수님의 넋을 기리고 그분의 복수를 이루겠습니다. 명월은 사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몸을 떨었다. 자신의 손으로 벼려낸 검이 얼마나 처참한 비극을 만들었는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명월은 조용히 검을 내밀었다. 사내는 검을 받아 들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검, 장수님의 혼이 깃든 듯합니다. 이 검을 가지고 제가 장수님의 복수를 이루겠습니다. 사내는 검을 품에 안고 돌아서 대장간 문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멀리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말발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몇몇 부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을 사귄 채 오직 장수님의 뜻을 잇겠다는 굳건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쪽 팔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었다. 장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동시에 복수를 다짐하는 징표였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그저 서로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함께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병사가 아니었다. 스승을 잃은 제자였고 형을 잃은 아우들이었다. 그들의 복수는 단순히 싸움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살아남은 자들의 애끓는 약속이었다. 그들은 진영 장군이 남긴 마지막 명을 받들기 위해 이 땅에 흩어진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었다. 진영 장군은 쓰러지기 직전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흩어져라. 그리고 다시 모여라. 살아남은 자들이 조선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 명령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지키려 했던 그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었다. 그러나 패잔병들을 불러 모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낮에는 피폐해진 마을을 돌아다녔다. 한때 삶의 활기로 가득했던 길은 이제 잿더미와 피냄새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무너진 담벼락, 불에 탄 초가집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혹시나 왜군에게 발각될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폐허 속에 숨어 지내는 병사들이었다. 얼굴은 검댕이로 뒤덮였고 눈빛은 이미 살의 의지를 잃은 채였다. 어떤 이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어떤 이는 부러진 칼을 든 채 넋을 놓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장수가 아니었다. 짐승처럼 숨죽여 살아가는 생존자들이었다. 사내와 동료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수님께서 살아남으라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조선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들의 마음을 울렸다. 절망에 갇혀있던 병사들의 눈에 비로소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났다. 그 불씨는 조금씩 모여 꺼져가는 불꽃에 바람을 불어넣듯 한 명씩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내는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밤의 어둠 속을 걸어갔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장수의 마지막 숨결과 명월의 한이 담긴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장수님의 넋과 명월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검.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동료들의 마음이 함께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명월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그저 검을 만들었을 뿐인데 그 검이 또 다른 운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불 꺼진 대장간에 홀로 남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검이 전장으로 떠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화덕에 불을 지피고 쇳덩이를 담금질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는 아직 그녀의 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녀의 장수를 위해 검을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명월의 대장간은 다시금 뜨거운 쇳소리로 가득 찼다. 대장간 문 밖에서는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 화덕 옆에 쪼그리고 앉아 명월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불안에 떨고 있지 않았다. 화덕에 붉은 불빛을 닮은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 아이는 명월이 망치를 휘두를 때마다 깡, 깡 하고 소리를 흉내냈다. 다른 아이는 망치질 소리에 맞춰 흥얼거리며 작은 돌멩이를 두드렸다. 그들에게 망치 소리는 더 이상 전쟁의 아픔을 상징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이어가는 소리였고 내일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노래였다. 명월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의 망치질은 단순히 쇠를 벼려내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망치 소리에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미래를 담금질하고 있었다. 뜨거운 불꽃은 이제 명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망을 벼려내는 불꽃이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과 작은 손길이 명월의 불꽃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멀고 먼 전장에서 장수의 혼이 담긴 검을 휘두르는 사내의 손에는 뜨거운 기운이 전해지고 있었다. 명월이 그 검에 불어넣은 마음이 전장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역사를 서내려 가고 있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마을 사람들은 명월의 대장간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장수가 죽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홀로 묵묵히 쇳소리를 울리는 명월의 모습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러다 이내 명월이 전쟁터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거두어 돌본다는 소문이 퍼졌다. 어느 날 오후 명월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을 때였다. 대장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초라한 행색의 여인 3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이 깊고 지쳐 보였지만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들은 명월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장수님의 죽음 이후로 남편도 잃고 갈 곳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단호한 어조로 이어졌다. 저희도 이곳에서 명월님을 돕고 싶습니다. 쇳덩이를 다루는 일은 모르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짓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도 이곳에서 함께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명월은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자신과 같은 상실감, 그러나 동시에 살아남아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명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장간에 또 다른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명월의 대장간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망치소리, 그리고 여인들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소리가 어우러진 삶의 터전이 되었다. 여인들은 아이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명월이 힘겹게 만든 밥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한 여인은 뛰어놀던 아이가 넘어지자 약초를 찾아와 상처에 발라주었고 다른 여인은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었다. 명월은 망치질을 멈추고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망치 소리가 멎으면 아이들은 여인들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여인들은 조용히 명월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전쟁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전쟁이 남긴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대장간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명월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용맹한 장수를 위해 검을 벼렸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이들의 희망을 벼려내고 있었다. 뜨거운 불꽃은 그렇게 꺼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빛을 만들어냈다.